갑작스런 심정지로 쓰러진 남자. 과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쓰러진 것을 목격한 남자의 가족 또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이 남자의 생사 여부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그를 처음 목격한 바로 당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최초 목격자인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남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심폐소생술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당신 앞에 벌어진 위급한 상황.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살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려요?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의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코를 고는 듯 하거나 헐떡이는 등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뒤 짧게 경련을 하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반응이 없다면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직접 가리키면서 진지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모자 쓴 학생 자동 제사등기 가져다 주세요. 이제 심정지 환자에게 본격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차례입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쉽게 멈춘 심장 대신 여러분의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펌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강사의 지시에 따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우선 환자를 편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웃옷을 벗겨 가슴이 드러나게 가슴 압박이 쉽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슴 중앙,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 바로 윗부분이죠. 이해하기 쉽게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갭니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환자 가슴을 깊고 빠르게 5에서 6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누른 뒤에는 가슴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힘들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과 번갈아 가며 실시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슴 압박으로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깊고 빠르게. 당신이 손으로 압박을 할 때마다 환자의 심장과 뇌에 혈액이 공급된다는 것. 당신의 손이 멈춰버린 환자의 심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가슴 압박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고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 턱뼈에 대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콧구멍을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곁눈질로 환자의 가슴 쪽을 쳐다보면서 1초 동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동안 불어넣고 하는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2번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데에는 10초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의 폐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환자의 혈액 속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시행하면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더욱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에는 환자의 머리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는 것. 눈으로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의 중요한 처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바로 신속한 심정지 확인과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 그리고 적절한 심정지 후 통합 치료입니다. 이를 생존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앞에 3단계는 심정지를 목격한 여러분이 현장에서 즉시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이제 보시게 될 8가지 수칙만 잘 지키셔도 심정지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흡연과 과음은 피하시고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심근경색증, 심부전, 부정맥 등의 치료는 당연히 필수겠죠.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건강검진 받아두시고요. 또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과격한 운동 역시 심정지를 유발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만약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119에 전화하시고요. 물론 심폐소생술을 배워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심폐소생술의 과정을 완벽히 마쳤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 하나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네요. 뿌듯하기도 하고요. 심폐소생술, 물론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주기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모두가 줄 준비가 돼 있다면 나도 언젠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서 받게 되겠죠. 이제 여러분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손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